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전우입니다. 지금까지 8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우드워킹에 사용되는 마감 제품을 색과 막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4가지 마감 제품군으로 나눈 뒤에 각각의 제품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마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동안 소개를 드렸던 다양한 우드워킹 마감 제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드워킹에 사용되는 다양한 마감 제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의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을 기준으로 볼 때 색을 변화시키는 마감 제품들과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 마감 제품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을 변화시키는 마감 제품들은 안료만을 사용해서 재료의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즉 불투명한 색을 내는 마감 제품과 안료와 염료를 함께 사용하거나 염료만을 사용해서 재료의 표면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마감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기준으로 볼까요?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군과 막이 형성되지 않는 마감 제품군으로 나누어집니다.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의 경우에는 막이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증발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리액티브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경우, 세 번째로 증발 방식과 리액티브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콜레싱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우드워킹 마감 제품들을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색을 나타내는 마감 제품들을 알아보죠. 유성 페인트는 불투명한 색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리액티브 방식으로 막을 형성합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튼튼하고 질긴 막이 형성됩니다. 수성 페인트, 즉 워터 베이스 페인트는 불투명한 색을 나타내면서 콜레싱 방식으로 막이 형성됩니다.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안료만을 사용해서 재료의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반면에 스테인은 재료의 표면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색을 변화시키는 마감 제품이지만 막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린시드 오일이나 텅 오일과 같은 오일 제품은 색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막을 형성하지도 않으면서 재료 속으로 흡수되는 마감 제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료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이 남았습니다. 증발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은 레커와 쉘락입니다. 리액티브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은 바니쉬와 2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투파트 피니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성 마감 제품은 증발 방식과 리액티브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콜레싱 방식으로 막이 형성됩니다. 수성 마감 제품은 수성 레커나 수성 바니쉬와 같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우드워킹 마감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흐름도의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마감 제품 선택 가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재료의 색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재료의 색을 변화시킬 것이라면 재료의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불투명한 색의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군, 즉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로 선택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반면에 재료의 표면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스테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스테인을 적용한 뒤에는 추가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선택해서 스테인이 지워지지 않도록 막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재료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면 막을 형성할 것인가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막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재료 속으로 흡수되는 오일을 선택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막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재료의 표면을 드러내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막을 형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증발 방식, 리액티브 방식, 콜레싱 방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증발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은 레커와 쉘락,
리액티브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은 바니쉬와 투파트 피니쉬, 콜래싱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은 수성 레커, 수성 바니쉬와 같은 수성 마감 제품이 있습니다. 형성된 막의 질기고 튼튼한 정도로 볼 때 리액티브 방식이 가장 우수하고 콜래싱 방식 그리고 증발 방식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마감 제품 선택 가이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죠. 거실에서 사용하는 투박하게 생긴 테이블입니다. 20년 전에 구매했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작년에 크기를 줄였습니다. 구입 당시 검은색 계통의 진한 스테인이 칠해져 있었는데 크기를 줄이려면 결국 색을 벗겨내어야 했죠. 색을 벗겨낸 뒤에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 중에서 유성 바니쉬를 선택해서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마감 제품 선택 과정을 마감 제품 선택 가이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을 변화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오를 선택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막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는 얘를 선택하게 됩니다. 테이블은 자주 접촉이 일어나는 만큼 튼튼한 막이 형성되는 리액티브 방식의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으로 선택의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바니쉬 제품과 투파트 피니쉬 제품 사이에서 저는 바니쉬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한 차례씩 5일에 걸쳐서 총 5차례 헝겊을 이용해서 바니쉬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마감 제품을 선택한 또 다른 예인데요. 이것은 화이트 오크로 만든 6인용 다이닝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월넛으로 만든 거고요. 일종의 보석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서랍이 달려있죠. 두 번째 경우로 1인용 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하는 만큼 원목 솔리드 우드 중에서 레드 오크를 재료로 선택했지만 좀 더 진한 색으로 변화시키면서 나뭇결 무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마감 제품 선택 가이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을 변화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얘를 선택한 셈이죠. 그리고 나뭇결 무늬를 드러내기 위해서 페인트가 아닌 스테인을 적용한 셈입니다. 스테이너로는 오일 베이스의 젤 스테인을 헝겊을 이용해서 한 차례 적용했고요. 이후에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으로는 리액티브 방식의 유성 바니쉬와 그리고 린시드 오일을 1:1로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마감 제품을 선택한 또 다른 예입니다. 부엌에 설치한 플로팅 선반입니다. 재료는 레드오크와 레드오크 베니어를 사용했습니다. 레드오크 자체가 가진 색보다 좀 더 밝은 색을 나타내고 나뭇결 무늬를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죠. 그래서 하얀색 계통의 밝은 유성 스테인을 적용한 뒤에 유성 바니쉬를 희석해서 헝겊을 이용해서 5차례 정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부엌 가구입니다. 사실 이곳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부엌 가구나 붙박이장의 마감 제품으로 페인트가 널리 사용됩니다. 순백의 하얀색으로 부엌 가구를 마감 작업하는 것으로 결성했죠. 그래서 솔벤트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성 페인트, 그것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좋은 수성 프라이머와 수성 페인트를 선택했죠. 작업량이 많은 만큼 스프레이건으로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부엌 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신발장 등 문짝 수만 약 50개 정도 되는 작업량이었습니다. 이걸 프라이머와 페인트를 각각 2회씩, 문짝의 앞면 뒷면을 고려하면 400개 이상의 스프레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마감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질 않았죠.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문짝을 건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건조용 스탠드를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역시 마감 제품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을 변화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얘를 선택한 셈이죠.
그리고 재료의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불투명한 색의 막이 형성되는 페인트를 선택한 셈입니다.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솔벤트가 매우 적은 양이 포함된 수성 프라이머와 수성 페인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마감 제품 선택과 관련된 저의 힘들었던 경험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키친에 있는 성정화상 성당의 교육관에 공급했던 10개의 성당 벤치입니다. 이것을 착월을 이용한 저희 작은 공방에서 제작했죠. 그런데 크기가 너무 커서 제작할 때도 매우 힘들었지만 문제는 마감 작업이었습니다.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스프레이건을 이용해서 래커를 적용하고 싶었지만 작업 환경이 곤란했습니다. 공방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웃에게 솔벤트 냄새로 불편을 끼치기도 싫거니와 집안이 솔벤트 냄새로 진동을 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수성 래커나 수성 바니쉬 같은 수성 마감 제품을 선택하기에는 그 결과가 불안했습니다. 고민 끝에 유성 바니쉬와 오일을 혼합한 것으로 마감 제품을 결정하고 적당한 두께의 막을 얻기 위해 10차례 적용을 했습니다. 제작물의 크기가 커서 한 번에 5개로 나누어서 마감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일에 걸쳐서 마감 작업이 이루어진 셈이죠. 생산성으로 볼 때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사실 판매되고 있는 마감 제품은 비록 같은 종류의 마감 제품일지라도 제조업체에 따라서 매우 특별한 제품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모호하고 과장된 광고성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합한 마감 제품을 선택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더킹 마감 제품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 소개드렸던 다양한 마감 제품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